DST 로봇은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고객의 진공 로봇에 대한 니즈가 많아져 DST 로봇도 일본 로봇 전문 업체인 아이텍을 인수해 진공 로봇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반도체, 자동차, 3D 프린터 등 제품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DST 로봇이 KT텔레캅과 전기바이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DST 로봇 두 분의 매매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고민을 네, 또 다 매수네요. 네, 매수입니다. 요즘 너무 예. 잘 맞네요. 뭐 고민할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망설였어요? 이거는 그 고민한 일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먼저 디베스님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번 지난주에서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네. 선택과 집중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강조하셨죠. 그죠? 또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선도 트렌드, 앞으로 이제 유망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통신 장비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통신 장비가 다 올라갔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 네.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주식이에요. 예, DST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면 스마트 이 공장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해서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해서 최대 수혜주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예, 과거에서도 항상 이런 이제 정부 정책의 얘기가 나왔으면은 네. 항상 이제 거론이 되었던 우선 순위가 바로 이 종목이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제가 설전에서 가장 먼저 공개를 했던 RS 오토메이션 네. 그 종목이 제일 강해요.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종목 그리고 이제 유진 로봇 이렇게 상강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만큼의 로봇 이 제조업에 관련해 가지고 관심도가 상당히 지금 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우선적으로 해서 그 DST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냐면 네. 제가 우선적으로 해서 점수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점수를 이제 보여드리긴 하면 점수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이 회사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기업적인 펀더멘탈보다는 네. 약간 시장에서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끼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내재 가치 대비해 가지고는 네. 점수 자체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65점이지만은 추후에는 70점, 80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그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올라갔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회사가 그 얼마 전에 그 작년도죠. 네. 작년도 이제 무상증자하고 액면 분할을 이제 동시에 하면서 네. 최대 주주가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그 스마트폰 유통기업이 있습니다. 예, 최대 유통기업이 이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하며 해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사업에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네. 중국의 지분 투자로 인해 가지고 기술력만 이렇게 쏙 뺏어가는 그런 제 있죠. 그게 2015년도에서 되게 유행을 많이 탔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알맹만 쏙 빼다가지고 그래서 망한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전철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에서 삼성이라든가 LG가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네. OLED 있죠. 네. 이거 이제 설비 투자를 확장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이런 수혜주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 회사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네. 직각좌표라고 하죠. 예, 이 직각좌표 로봇 자체는 이송, 이송이라든가 적재형.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제 매출이에요, 로봇.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산업용 그 제조용 로봇에서는 상당히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제조용 로봇에서 이제 매출이 90%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고 네. 넘고요. 더 나가서 조금 이제 이득이 되면은 중국 쪽의 지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뭐 책임 경영 그런 이제 표명을 위해서 네. 작년도에서 이제 11호 해가지고 50억 정도로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나름대로 해서 중국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 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예, 크게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조금 이제 확인했던 이제 부분이었었고 네.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이제 산업용 제조 로봇 말고 또 서비스용. 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제조용 로봇도 있고, 네. 예,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고, 세 번째가 전문용. 네. 그러니까 전문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방산, 예, 또 저기 저 의료 쪽에 있죠. 네. 병원 어. 그런 쪽에 수술 대책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업용 쪽으로다가 미출 비중이 가장 크고 여기에서 지금 중국 최대 스마트 유통 회사 있죠. 네. 그것을 이제 힘입어 가지고 네. 예, 개인 서비스용 로봇을 작년도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서서히 중국 시장 있죠. 네. 지금 중국은 이거예요. 네.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로봇 시장이 중국 쪽으로 해서 지금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것만큼만 확인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플러스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지난주 정도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효성 아이텍스를 가지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년도 1월 달 정도에서 신년 계획표 있죠. 이게 신년 계획표가 대기업들이 네. 1월 달하고 2월 달 정도에서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5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15대 대기업들이 네. 어디에다가 집중을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여기에다가 집중한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도 제조용 이 산업용 제조 로봇 있잖아요. 응?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진국경 그 독일, 네. 일본 가장 발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핫해요. 예. 그래서 중국 시장만 노린다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은 이제 매출 구조 자체가 제가 이거 안 가져놨었는데 매출 자체가 매출 규모가 되게 작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가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점수가 65점밖에 안 나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만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내년도하고 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시작 단계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시장 자체가 커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가격대가 좀 싸 보여요. 예, 작년도만 하더라도 네. 8,000원대, 9,000원대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00원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것을 바탕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앞으로 이제 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을 통해가지고 어때요? 아무래도 중국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바탕해서 지금 올해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사상 최대. 네.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에서는 지금보다 아직까지는 조금 몇백억대 정도 매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조금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은 1,000억대 정도의 매출도 예, 조금만 있으면은 예,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은 약간 좀 트레이딩성 이제 그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트레이딩성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만은 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월 달 정도하고 2월 달 있죠. 네. 1월 달하고 2월 달 정도에서 정부 정책 그리고 세계 가전 전시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최대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네.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DBS 전문가님, 이 종목 산업용 로봇에서 선두 기업인데 중국에서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면 그러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또 내년 삼성, LG가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인데 또 그러한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또 전망이 너무나도 밝은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 1, 2월에 정부 정책과 함께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강태공 전문가님 또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도 저는 이 DST 로봇을 네, 사실 고민되세요. 매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요? 일단 DST 로봇 같은 경우는 디베스님 말처럼 너무나도 기업도 괜찮고 좋은 네. 쪽이에요. DST 로봇은 뭐 이름만 보더라도 말 그대로 DST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나가던 사람 그 누구를 붙잡고 본다 하더라도 미래 4차 산업, 4차 사업 관련한 이런 수혜지로도 엮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도 뭐 과거에도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 시장에서 중심에서 대장주로서도 강력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제가 이 DST 로봇에 대해서 매도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네. 일단은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네. 어차피 2018년도가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IoT 관련한 이 4차 사업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한번 상승이 보여질 것이다 얘기는 했는데 네. 이 DST 로봇을 말했다시피 과거에도 아는 사람들 모두가 아는 그 종목들이에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보통 대장주라든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네.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간다라고 했는데 DST 로봇은 이미 과거에도 한번 움직였고 이번에도 간다 하더라도 많이 못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그 디베스님 말처럼 그 액면 분할 이전에 이미 무상증자 다 들어왔습니다. 즉 무상증자라는 게 과거에 들고 있던 어떠한 주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무상증자 물량까지 획득했고요. 액면 분할까지 때려버리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에 거의 한 2배 이상까지 올려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과거에 이 주가를 가지고 있던 특정 집단이라고 한다든지 네. 주가를 장난칠 그 주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미 저때 장난을 다 끝냈을 확률이 높아요. 다 끝냈을 확률이 높고 지금 뭐 창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돌려봤을 때 네. 정말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창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그 4차 사업 관련주들이 가니까 이 IoT 관련 업종들이 가니까 네. 로봇 관련주가 가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이 다른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DST 로봇을 출발시킬 확률이 높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DST 로봇이 4차 사업 관련 수혜주로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로봇 이런 전망을 봤을 때도 갈 거예요. 그건 갈 건 확실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이고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많이 가봐야 3,000원에서 3,400원 정도 저희 박스권 라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가기에도 일단은 말다시피 2018년도부터라 했잖아요.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아마 지금 자리가 2,750원대를 못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네. 2,250원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오는 와야 될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갈 자리가 겨우 한 20%에서 30% 정도 이런 수익 구간을 밖에 노릴 수가 없는 자리다 보니까 그래요. 이것을 제가 매도할까 매수할까 그것을 고민했던 거지 기업적으로는 지금 사서 일단은 수익을 볼 수는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 종목 자체는 내년 4차 산업 테마와 함께 오를 수는 있지만 주가 수익률을 봤을 때 아주 큰 상승 파동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약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가야 3, 4천 원 정도 갈 것이고 만약에 현재 자리 2,750원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네, 가능하죠.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해서 이슈가 많이 몰렸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재료 이슈가 나오고 어느 네.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달보다는 저는 내년 1월 달, 2월 달. 내년 1, 2월이요. 예, 왜냐하면은 정부 정책이 발동에 걸리고 2년차가 크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어쨌든 4차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확실하게 만큼 여기서 위원회가 설립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부 정책의 위력이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1월 달, 2월 달이에요. 그래요. 대기업들의 신년 계획표가 발의가 되는 시점이 역시 1월 달,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정도에서는 네. 무난한 흐름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내년 1월 달, 2월 달에서 한번 정고점 돌파가 나서 대파동이 한번 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썰전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렸던 이 그 스마트 팩토리, 통신 장비, 이거는 종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래요.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서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베이스 전문가님, 정부 정책이 바라는 시점이 보통 매해 1, 2월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달 무난한 흐름이 나오다가 내년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큰 상승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추이를 좀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